중요하다. 이제 수요의 개념 이런 것은 빨리빨리 가게요.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구입한 그릇만 틀린 말이고 구입하고자 한다. 이 욕구는 막연 욕구가 아니라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 유효한 개념. 구입하고자 한다는 사전적 개념인데 사전적이라 안 나오고 구입하느냐 구입하고자 하느냐. 구입하고자 한다. 욕구는 유효, 수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입한 그릇만 틀린 말. 이게 수요의 개념. 수요에서는 수요는 유량 개념이니까 저량이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고 사전적이니까 사후적. 요 사후적이라 안 나오고 뭘까? 실제 구입한 구입 수량 이렇게 나온다. 틀린 말. 그러면 수요량과 실제 구입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수요량은 10개인데 실제로 가서 구입한 것은 8개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12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이 지문은 내지 않았습니다. 수요량과 실제 구입량은 일치한다 그러면 틀린 말. 일치하지 않는다. 우연스럽게 일치할 수는 있겠죠.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24회 때 문제 가볼게요. 24회 때 이렇게 됐어요. 24회 때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은 필요 없다. OX, X 둘 다 있어야 된다. 이게 수요의 개념. 그럼 수요의 개념이 나오고 나면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수요량. 그럼 수요량과 수요자 가격이라는 게 나온다. 수요자 가격은 그냥 수요 가격이라고 하고 그러면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최대는 생략할 수도 있다. 수요자 가격은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어떤 물건 사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지불한 금액입니까? 지불할 용의 있는 금액. 이게 수요자 가격. 그럼 이 논리는 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판매한 그럼 뭐일까? X일까? X. 유효 공급. 판매 의사와 생산 능력 안 중요하고. 그럼 여기 공급량. 공급량은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최대 생략할 수도 있고. 판매한 수량 그러면 X가 되고.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은 가격, 받고자 하는 가격. 받고자 하는 가격이다. 근데 받고자 하는 가격인데 받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소 금액. 예, 요것만 최소야. 예, 이거 아직 요거 쟁점을 삼지 않았지만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수요자 가격이라는 게 있고 공급량이라는 게 있고 공급자 가격이 있는데 요 네 가지 개념 중에서 얘만 최소야. 최대 수량, 최고 가격, 최대 수량 다 최고 최대인데 얘만 최소 금액이 된다. 최소 금액. 그러면 공급가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이것만 최소의 개념이에요. 최소. 공급자 가격은 받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최소 금액. 수요량, 최대 수량, 수요자 가격, 최대 가격, 최고 가격, 공급량, 최대 수량 다 최대인데 뭔만? 공급자 가격만 최소다. 최소. 요거 최대로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수요 공급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유량 무수히 많고 저량 무수히 많은데 유량과 저량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유량과 저량 물어볼 때 세 가지. 첫 번째 개념. 그럼 유량의 뜻과 저량의 뜻. 유량은 일정 기간 유량, 저량은 일정 시점. 이게 개념이야. 개념. 두 번째 뭐 구분. 경제학 책에 나온 용어들을 유량과 저량으로 구분하십시오. 이게 구분이에요. 시험은 주로 구분해서 낸다. 그래서 요 구분이 여기 있는 말이 지금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라고.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거, 저량에 해당되는 거 몇 개일까?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죠. 그럼 무수히 많으면 다 외울 수가 없다겠죠. 외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유량에 해당되는 거 몇 가지가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7가지. 유량은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까? 1번 5가지, 2번 7가지 이렇게 내지 않아요. 7가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 네?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이게 개념이야. 그럼 이 개념은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다고.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냈어요. 스탁 개념이다. 자, 정확하게는 우리 표로 하면 스톡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있다고. 이게 첫 번째 유량과 질량의 개념 물어본 거야.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뭡니까? X입니까? X. 여기에 유량과 질량 개념 물어본 게 첫 번째였어요. 여기에 21회 때 냈다고. 그리고 이제 21회 때 내고 그 다음 연도가 22회 때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당황스럽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유량과 질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요. 아, 틀린 거 이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러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냐면 제가 문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유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고 절량은 일정 기간 개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지? 그렇게 지문 두 개.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유량은 일정 기간 개념이고 2번은 절량은 유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고 2번 절량은 일정 기간 개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U자하고 Z자를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량과 절량 개념은 딱 두 번 냈어요. 그렇게. 그럼 이제 유량과 절량은 어차피 나오면 유량과 절량 구분하라고.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랬나요? 여기 있네.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요렇게 네 개에다가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두 개 묶어서 수지. 1번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은 5번처럼 낸다고 했잖아요. 신규는 신주택 공급량, 생산은 아파트 생산량. 국민 총 생산이 나오면 그것은 유량인데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산량 3번, 신규 주택 공급 3번 이렇게. 주택 거래량, 거래잖아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인구 변동 1번, 가격 변동 1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수입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지금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수입 있어요? 여러분 이자 수입 있겠네. 배당 수입. 여러분 은행에 예금했으면 이자 수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당 수입이 있을 수 있겠죠. 배당 수입. 배당 수입 주식 있죠. 그럼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뭐 돼? 유량이야, 유량. 여러분의 수입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선생님 나는 수입이 없는데 잘 생각해 봐요. 수입 있을 거니까. 예? 저는 수입을 볼까요? 저의 수입은 저의 소득이죠. 저의 월급이잖아, 월급. 월급을 모으면 연봉이 되는 거고. 혹시 연봉 이렇게 시험에다가 연봉 이렇게 주지 않겠죠? 연봉? 그럼 연봉이라고 안 주고 뭐라 줄까? 연소득. 연간소득 이렇게 주겠죠. 연간소득. 그럼 연간소득을 주면 이게 연봉이라고. 그럼 연간소득은 1년 동안 있잖아요. 그럼 유량일까 절량일까? 유량. 그것도 생각하지만 그냥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유량이야. 나의 월 급여가 있겠죠. 월 급여. 그다음에 그게 나의 임금이죠. 내가 이 건물 임대업을 한다. 순용없어도 단기 순이익, 나의 지대 수입, 나의 임대료 수입. 나는 지대 수입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대 수입 있죠. 임대료 수입도 있습니다. 저는. 이자 수입은 어쩌다 보니 통장에 250원 붙더라고. 250원. 이렇게 별 붙여가지고 250원 이자 수입 250원. 예?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통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응? 스쳐가는 역이라 그래. 처음에는 간이역이라 그래. 간이역. 간이역 잠시 멈췄다 가는 통장이 돈이 들어왔다가 잠시 멈췄다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간이역을 안 하대. 그럼 뭐요? 무정자 통관이라고 돼. 돈이 들어왔다 그날 나가버리니까 무정자 통관이라고 그런다. 예전에는 간이역이었어. 간이역은 잠시 쉬었다 가잖아요. 잠시 쉬었다 가는 요즘은 무정자 통관이라고 그랬대.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수입이죠. 여기 다 유량이 유량. 지출, 수입에 반대 지출, 소비 지출, 투자 지출이요. 소비 지출, 투자 지출인데 뒤에 지출 안 줍니다. 그럼 총 투자라고 나왔어요. 투자는 알겠는데 총 투자는 무슨 말이에요? 총 투자나 투자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가계 소비 나왔습니다. 그냥 소비야, 소비. 이렇게 이자 비용. 예? 그다음 두 개 묶으면 현금 수지. 저하고 배웠던 수지. 저하고 배웠던 수지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나도 배운 수지. 현금 수지.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그게 흐름이야, 흐름.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후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유량이라는 거죠.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절량은. 자, 그러면 절량은 재산, 자산,
뭐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요거하고 반대. 신규 생산 거래하고 반대. 신규의 반대가 뭘까? 중고, 기존, 재고 나오죠. 그럼 중고, 재고, 기존이 나오면 그것은 뭐랄까? 저량인데 기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고하고 재고. 그럼 중고는 중고 부동산 공고, 재고는 주택 재고량. 예? 재산, 자산, 부채, 자본, 가격 같이 잘 나오고 인구가 가장 잘 나왔고 인구는 5배가 나오니까 통화량, 세대수, 주택수 이런 것들이 저량이고 감정평가의 가치잖아 가치.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고 하니까 제조원가는 왜 저량일까요? 제조원가는 왜 저량일까? 혹시 제조원가가 왜 저량인가 말할 수 있으신 분? 그렇죠. 제조원가는 기준 시점이니까. 제조원가는 기준 시점이니까 제조원가는 기준 시점이 원가니까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이죠. 예. 요거 이제 암기상이요. 자, 이거 아까 봤던 겁니다.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포인트는 최대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 가격.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하는 최대 금액. 두 개 다 최대잖아요. 공급량,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세 개 다 최대입니다. 근데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금. 예? 유량과 저량 한 문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량과 저량에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오고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유량은 몇 개입니까? 저량은 몇 개입니까? 유량으로 해당되는 거, 저량에 해당되는 거 골라보라고. 이게 가장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그냥 갈 수 없는 게 나오네요. 그냥 자산은 안 나오고 총자산 이렇게 나와요. 자산이나 총자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총자산이라는 게 또 있고 순자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순자산. 그럼 순자산이 나오든 총자산이 나오든 전부 다 자산이죠.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요. 그냥. 그다음에 부채라고 넣고 총부채라고 나와요. 자본이라고 넣고 총자본 나와요. 또는 자본 총량이라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저량입니다. 그냥 우리가 배울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총자본, 총자산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 자산, 자본. 근데 출제자는 거기다 총을 탁 집어넣어주고 여러분 헷갈리라고 한다고. 분명히 학원에서는 개론이가 자산, 자본 이렇게 했는데 총자가 붙으니까 이게 뭐지? 그런다고. 총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아니라 자본 총량 또는 총자본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부채 나왔습니다. 부채.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온대요? 자본. 두 개 써놓고 더합니다. 뭡니까? 자산. 일 아니고 자산. 네? 요 세 가지는 언제나 같이 다녀요. 부채, 그 밑에 자본. 자본이 나오면 그 위에로 부채를 써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부채가 먼저 나오는 거야. 자본. 다음은 자산. 예? 요 세 개는 유량, 저량. 자, 부채. 그다음에 자본. 이걸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게 뭐다? 나눈 게 부채 비율. 이걸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라. 됐나요? 이렇게 했네. 자, 여기까지 이제 유량과 저량. 그러면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 다 끝났습니다.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는 여기에 단도문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 잘 나온 거.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판매한,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 구입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용 문제로 갑시다. 문제집, 대표용 문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이제 끝나고, 그러면 수요 공급은 여기서 멈추고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뒷부분으로 갈 겁니다. 뒷부분. 앞에 하면 뒤에는 기억도 없으니까 뒷부분 한 20분에서 뒷부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암기하고 할 거예요. 암기. 자, 수요의 개념에서 이제 대표용 문제가요. 부동산 수요에 대한 대한 개념으로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으로 주어진 가격이 필요 없어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자는 욕구를 의미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점 맞죠? 옳은 말. 2번 부동산 수요량이란 수요량 나왔습니다. 수요량. 요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하고자 한다. 최대 수량이다. 최대 수량.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 최대 수량이다 그 말이에요. 최대 수량.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최대 수량을 여기 총량이라고. 옳은지 뭐.
3번 수요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사후적 개념이 아닌 의도된 양을 나타내는 사전적 개념이다. 맞나요? 예. 예. 4번 일반적으로 수요란 유효수를 의미하는 바 이는 구매 의도와 구매력, 지불 능력이 겸비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예. 5번 부동산 수요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을 갖는다. 틀렸죠? 유량 나왔으니까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렇지 않으면 요 일정 시점을 그대로 두고 저량으로 바꾸면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왜? 수요는 일반적으로 무슨 개념입니까? 유량 개념이니까 요걸 바꿔야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으로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답은 몇 번인가요? 5번. 이따리 된단 말이에요. 3번 문제.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저량에 해당되는 거. 저량은 기존, 중고, 재고, 재산, 자산, 부채, 자본, 가격, 가치, 인구, 통화량, 국부, 세대수, 제조원가, 감정평가액, 통화량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자산, 가계의 자산 나왔습니다. 자산, 유량, 저량, 소득, 유량, 가계의 소비. 소비는 소비 지출이거든. 그럼 유량, 저량, 유량, 이거는 유량이야, 유량. 유량은 세모 해볼게요. 유량, 세모. 자산, 저량, 통화량, 저량, 자본 총량, 자본이야, 자본. 그러니까 저량, 신규, 유량, 그죠? 그럼 몇 개인가? 3개인가요? 3개는 3개. 이렇게 3개네, 이렇게.